당신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걷고 있는데도,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그 느낌을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평생 느껴온 그 외로움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안내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심리학적 진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마치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완벽한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2세, 성공한 직장인,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SNS에는 늘 웃는 얼굴의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민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녀를 집어삼켰거든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외로울 수 있냐고 물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의 진실이에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 때 찾아와요.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진짜 당신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인가요? 칼 융은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이죠. 화가 나는 자신, 질투하는 자신, 욕심, 많은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둠 속에 가둬두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의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절반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어요? 민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평생 억눌러온 감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착한 딸이어야 했고, 모범생이어야 했고, 완벽한 며느리여야 했어요.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민지는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모두 그림자 속에 가뒀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죠.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공허함이라는 형태로, 알 수 없는 슬픔이라는 형태로 말이에요. 이것은 민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당신도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 진실을 말할게요. 외로움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예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회예요.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요. 하지만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요. 만약 나무가 뿌리를 부끄러워하고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가지를 가져도 결국 쓰러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그림자는 바로 그 뿌리예요. 어둡고 보이지 않고 때로는 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어요. 두 번째 진실이에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열쇠예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칼 융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 중 하나예요. 민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죠.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 통합이에요.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일부를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진실을 들려줄게요. 당신의 외로움은 사실 깊은 갈망이에요. 무엇에 대한 갈망일까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싶은 갈망이에요. 온전한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그림자를 사랑하지 않죠.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어두운 면을 거부해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때로는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질투하고 두려워해요.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릴 건가요? 아니면 더 꽉 안아줄 건가요? 당연히 안아주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부분들은 거부할까요? 네 번째 진실이에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지는 몇 달간의 여정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어요. 화가 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다가왔어요. 왜일까요? 진짜 민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가면을 쓴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인간적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함에 끌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실함에 끌려요.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진실을 나눌게요. 외로움의 반대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반대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혼자 있을 때 불편한가요? 고요할 때 무서운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자신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진실이에요.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보물이 숨어 있어요. 칼 융은 이것을 황금이라고 불렀어요. 민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가 평생 억눌러온 감정 중 하나는 분노였어요. 착한 딸로 살아야 했기에 화를 내는 것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의감이 있었어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특성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일 수 있어요. 질투를 느끼나요? 그 안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나요? 그 안에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욕심이 있나요? 그 안에는 성장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이 있어요. 7번째, 진실을 전할게요. 그림자 통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여정이에요. 평생의 여정이죠.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좁고 답답한 공간이에요. 애벌레는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요. 형체도 없이 액체가 되어버리죠. 만약 그 순간을 본다면 끔찍할 거예요. 죽음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탄생해요.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가 말이에요.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당신이 알던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8번째 진실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당신이 가진 그림자, 당신이 겪는 고통, 이 모든 것은 인류가 함께 나누는 경험이에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걸어왔어요. 어둠을 마주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여정을요. 당신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인류가 수천 년간 걸어온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9번째 진실을 나눌게요. 당신의 상처가 바로 당신의 선물이에요. 민지는 자신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자신도 외로웠다고, 자신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치유한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당신이 통합한 그림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증명하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0번째 진실이에요.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 우리 사회는 강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강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울지 않는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직이에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진정한 강함은 유연함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예요. 당신이 울 수 있다면 당신은 강한 거예요. 당신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강한 거예요.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진실함을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11번째 진실을 전할게요.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통합해야 할 또 다른 자신이에요. 전쟁을 멈추세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요. 당신은 완벽해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태어났어요. 완벽함과 온전함은 다른 거예요.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온전함은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상태예요. 가을의 숲을 생각해 보세요. 녹색 잎만 있는 숲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갈색도 있는 숲이 아름다울까요? 다양함이 아름다움을 만들어요. 당신의 다양한 면들도 마찬가지예요. 12번째 진실이에요. 외로움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써요.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움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마세요. 앉아서 함께 있어 주세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요. 왜 왔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사는 방식이 진짜 당신이 아니야. 돌아와. 진짜 당신으로 돌아와. 이것이 외로움의 메시지예요. 13번째 진실을 나눌게요. 개성화는 고독한 여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외로운 여정은 아니에요. 칼 융이 말한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사회의 틀을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독해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봐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도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깊은 연결이 생겨요.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요.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한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그림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상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얕은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더 소중해요. 당신의 가면을 좋아하는 사람 1000명보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1명이 더 소중해요. 14번째 진실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옳아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요. 우리는 감정의 선악을 매겨요. 기쁨은 좋고 슬픔은 나쁘다고, 사랑은 좋고 분노는 나쁘다고요. 하지만 감정에는 선악이 없어요. 감정은 그저 신호예요.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죠.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고 말해요. 슬픔은 당신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말해요. 두려움은 당신이 위험을 감지했다고 말해요. 질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대신 경청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반응하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당신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폭력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머물 수 있어요. 15번째 진실을 전할게요.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어요.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상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당신도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연민이에요. 동정이 아니라 연민이요.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치유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통합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치유돼요.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녀의 진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할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녀의 딸은 엄마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들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당신의 치유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치유는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계속 가면을 쓰고 살 건가요? 완벽해 보이지만 공허한 삶을 살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건가요? 불완전하지만 온전한 삶을 살 건가요?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를요. 진정한 평화를요. 진정한 사랑을요.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온전한 당신,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당신과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혀요. 혼자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시간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씨앗은 껍질을 깨고 나와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땅을 뚫고 나와 햇빛을 만나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요. 하지만 그 꽃은 땅 속에 어둠이 없었다면 피어날 수 없었어요. 뿌리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이, 외로움이, 그림자가 바로 당신의 뿌리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어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요. 우리는 함께 걷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통합해요.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더 온전해지는 것, 더 진실해지는 것, 더 자신답게 되는 것이 목표예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변화의 시간이 왔다는 신호예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에요. 당신의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름이에요. 그 부름에 응답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이미 용감해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향해, 당신의 진실을 향해, 당신의 온전함을 향해요. 세상은 완벽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은 진실한 당신을 필요로 해요. 당신의 빛도, 당신의 어둠도 모든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당신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이 기다려온 선물이에요. 민지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만큼 완벽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평화로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온전한 자기 자신과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당신도 그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시작은 이것이에요.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 당신의 외로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괜찮아.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야. 나는 나를 받아들여. 나는 나를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세요. 매일 반복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을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깊이가,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연민이 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과 함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어둠을 통과해 빛을 향해 가는 길을요.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나의 그림자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온전한 나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적는 순간 당신의 여정이 시작돼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에게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의 빛도, 당신의 어둠도, 당신의 강함도, 당신의 약함도, 모든 것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요.